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휴일입니다. 일요일. 날씨는 춥습니다. 그래도 겨울 날씨 치고는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입니다. 저도 그 공무원 생활을 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국민연금 뭐 여러 가지 연금을 들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국민연금이 생긴 지가 1988년도인가 하여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8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 다녔는데 국민연금이라고 이제 생겼다고 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이도 젊고 이래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그 국민연금을 들기를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금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별로 한 달에 꼬박꼬박 이제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고 연금이 믿을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상 가입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제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들고 안 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회사원이 다 가입을 하니까 나 혼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 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한 60%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행운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소득 대체율이 70%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퇴직할 당시는 소득 대체율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6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많지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가입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든지 20년이 지나야 이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만기가 돼서 퇴직하고 수령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생기고
15년, 20년이 안 됐으니까 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 그 국민연금 금액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고갈이 되지 않고 점점 쌓인다. 뭐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가입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쌓이는 거죠. 고갈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기 쪽으로 잘 태어나가지고 행운아 그 혜택을 받는 그룹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소득 대체율이 뭐 40%인데 그보다도 더 낮게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으면은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엄청나게 작아지거든요. 그래고 지금의 그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점점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적치금이 고갈 상태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국민연금의 지불액을 월, 한 달에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소득 대체율이 40%다, 뭐 50%다, 40% 이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사회 그 안전 보장 측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연금이다 해서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다른 연금은 다 없어져도 국민연금은 아마 매월 지불하면서 들어온 그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년퇴직하고 수입이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나온다는 게 엄청나게 큰 효자입니다. 나이가 젊어서는 한창 그 혈기왕성하고 뭐 수입도 많이 벌고 하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그럼 늙어서 뭐 돈 좀 벌어서 쌓아놨다가 그걸 쓰면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쓰게 되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가족들도 전부 다 한테 이제 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시 없어요. 저하고 같이 정년퇴직을 한 사람 중에 지금의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거의 탈 수 없는 그 제도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시금을 뭐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절차가 복잡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정년퇴직할 때는 일시금을 받을래요? 아니면은 평생 매월 받을래요? 선택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이제 부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연금에 들어간 돈이 한 5,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가 정년퇴직할 때 들어간 불입금이 한 6,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6, 7천만 원 정도면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 좋은 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정년퇴직할 때의
6, 7천만 원이면은 상당한 돈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오르기 전에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에 웬간한 아파트 한 채는 살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저기 20년 이상 되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네. 정년퇴직하면 뭐 당연히 타는 거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일시금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매월 평생 월급 형식으로 이제 받을 것인가 선택하세요. 그래서 선택권을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지요,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정책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월 받도록 해야지. 일시금으로 주면은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금, 국가 돈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장 안전망 장치로 일시금 제도를 두었던 것은 국가로서는 상당한 잘못된 실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6천만 원, 7천만 원 받으면은 처음에 일시금은 받으면 좋지요. 큰 돈, 목돈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퇴직금하고 합쳐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하다가 왕창 다 날리고 쪽박 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쪽박 차고 한 번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주고 또 세금으로 그 사람 먹여 살리고, 우리는 국가 세금 낭비가 얼마나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적치금을 전부 다 일시금으로 다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한 푼도 없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나라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니까 이중으로 나라에서 돈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8, 90%입니다. 거의 90%라고 보면 돼요. 6천만 원, 7천만 원 받아가지고 까먹지 않고 많이 불려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월 타먹는 것보다 더 잘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1%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으면은 다 없었어요. 아유, 아버지 퇴직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일시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벌리다가 왕창 쪽박 찬 사람도 있고, 돈이 있으면 쓰게 되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일시금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월급으로 탈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불입금한 금액이 7천만 원, 8천만 원 됐지만은 지금의 매월 월급으로 탄 것이 그보다 5배, 6배, 10배 가까이 더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7억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7억을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일시금으로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 7천만 원 타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매월 국민연금 월급을 받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제가 7천만 원을 그때 일시금으로 안 타기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매달 국민연금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수급자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을 타잖아요, 한 달에. 근데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겨우 두 끼 라면이나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따박따박 타니까, 부럽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정년퇴직 할 때 7천만 원을 받은 돈을 지금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다시 국민연금 공단에 드릴 테니까 월급으로 주세요. 이렇게 또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공단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받아주나요? 일시금으로 한번 딱 주고 월급으로 딱 받으면 그걸 끝이다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 돈을 빌려서 마련했던 자기가 돈이 생겨서 그렇게 했던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매달마다 꼬박꼬박 타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7천만 원 탄거하고 그동안에 이자하고 계산해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돈을 들고 가가지고 매달 월급으로 받겠다고 다시 또 바꿔야 되겠다. 가서 신청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찾아간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 행정절차라는 게 한번 끝나면 되지 뒤 번복을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국민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나중에 받지 못한다, 받는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매달마다 꼬박꼬박 국민연금 매월 매달마다 공제를 해서 불입을 했는데 그걸 못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불한 돈을 내가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다 고갈돼서 자금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라에서 세금을 갖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불입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는 그 기본 원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돼요. 자기가 월급에서 따박따박 뛰어가지고 국민연금에 불입을 30년, 40년을 했는데 그 돈 지불한 돈을 빼앗기고 고갈됐다 해서 한 푼도 안 준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고갈은 됐지만 세금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제 상식적으로는 그게 그렇게는 안 된다. 안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젊어서 나는 늙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되게 착각을 하는데 정말 늙어가지고 힘없고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오라는 사람 없고 나이 들면은 전부 다 꺾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은 할 수가 없고 취업도 할 수도 없고 꺾어지는 인생이
될 때는 연금이 최고의 효자다. 그렇습니다. 그 벌지 못하고 꺾어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꺾어진 인생에서 또 꺾어지는 인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꺾어지는 인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꺾어지는 인생이 생긴다는 거는 나이 먹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이제 아프되면 병원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망정 연금은 매달마다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그런 점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입을 하느냐 탈퇴를 하느냐 일시금을 받느냐, 이러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제가 경험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믿지 못할 정도의 보험이라면은 다른 보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위험해요. 아무리 개인연금을 든다고 해도, 든든한 회사가 든다고 해도 지금처럼 경기가 불경기가 돼가지고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첫째가는 굴지의 기업에 개인연금을 든다고 해도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도 줄 수 없어요.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업이 더욱더 위험하지요.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국가 부도 사태도 일어나는데, 그 나라의 굴지의 큰 기업들도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연금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붕괴되면은 지불 능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국민연금을 갖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게 보험 중에서는 가장 최후의 부류가 되는 안정적인 보험이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타고 있지만은 경험상 아무 소리 말고 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이제 좀 돈을 잘 벌 때 부동산을 좀 사놓으면 좋습니다. 집 같은 거 사놓으면은 나중에 주택연금을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타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 해서 연금을 타면은 꺾이는 인생 두 번째 질병 때문에 고생할 때도 병원 치료비를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해가지고 그것이 차라리 그것도 이제 그거는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연금을 취급하는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연금하고 또 다른 안전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주택연금 제도는 국가에서 노후 대책으로 장려하는
그런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망에서는 다른 보험하고 비할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하고 국민연금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암보험 같은 거 젊어서 갱신형은 좀 골치 아픕니다. 사실상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의료보험 같은 국가 건강 국민 건강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암보험이라든가 가입할 때 나이가 젊으면은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싸요. 그러니까 비갱신형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 혜택을 잘 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막상 암이 걸려가지고 보험을 타려고 해보면은 아주 그 보험료를 타기가 애매모호하고 금액도 작고 보험의 가치가 별로 보험에 뭐 들었다고 해도 별로 이익을 보는 부분도 없고 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규정도 잘 보고 그 내용도 잘 살펴서 가입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친구 중에서 뭐 암보험이다, 보험이다 해서 들었는데 막상 암이 걸려서 타려고 하니까 가입할 때는 뭐 엄청나게 정말로 그 혜택이 많고 금액이 크고 쉽게 이제 보험을 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었는데 막상 신청을 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타기도 거기 까다롭고 금액도 별로고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암보험 하나 들으시니까 이제 이걸로 나는 평생 암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장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큰일 납니다. 잘 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니 해도 늙어서는 국민연금이 최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잘 태어나서 초창기 국민연금이 생길 때 처음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소득 대체율이 60% 가까이 돼서 정말로 국민연금을 시기적으로 잘 태어나가지고 행운아처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지금의 연금 해도 국민연금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하니까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사회 보장 제도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하지만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매월 불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